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의 정석 이동우입니다. 제목 예쁘죠? 불가리입니다. 불가리 컬러스. 대단히 컬러풀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편한 복장인데요. 불가리 컬러스. 누가 봐도 컬러전인 걸로 보입니다. 불가리 컬러전 하는 관계로 잠깐 갔다 왔고 이렇게 영상이나 블로그로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작정하고 촬영도 해왔습니다. 입장을 하면 바로 이제 불가리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 전시관이 먼저 들어옵니다. 네, 불가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이탈리아 브랜드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됐죠. 1884년도에 시작됐어요. 소트리오 불가리라는 사람이 1884년도에 처음으로 이탈리아에 샵을 내면서 시작된 브랜드입니다. 전 너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이탈리아스럽거든요. 볼드하고 이 컬러전을 할 만큼 컬러풀하고 또 예전 이탈리아스러운 느낌? 고대 유물을 이용한 그런 어떤 주얼리들도 꽤 많이 나와서 난 뼛속까지 이탈리아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리스 태생이더라고요. 처음에 컬러로 나뉩니다. 레드, 블루, 그린 그리고 멀티관으로 나눠졌어요. 시작하자마자 아주 큼지막한 에메랄드가 제 앞에서 시작이 됩니다. 소뚜아라고 1969년도 제품인데요. 보십시오. 캐보션 커팅의 에메랄드가 센터에 있습니다. 아주 컬러풀하죠. 그린색의 큰 에메랄드에 다이아몬드를 돌리고 또 루비까지. 좀 아실 수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에메랄드가 아니어도 맨들맨들하게 커팅을 하면 캐보션 컷이라고 하는데 이 캐보션 컷을 처음 시작한 브랜드가 바로 이 불가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타 브랜드보다 훨씬 더 많이 이 캐보션 컷을 이용한 주얼리들이 아마 앞으로 쭉 이 영상에서도 계속 보이게 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루비관이 시작되더라고요. 레드관이죠. 루비로 된 제품들이 시작됩니다. 보시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컬러가 정말 한결같습니다. 그죠? 전부 다 다른 루비를 가지고 커팅을 해서 하나의 브로치, 목걸이, 그리고 팔찌, 반지 등을 만들었는데 보시면 어떤 것은 좀 옅고 어떤 것은 좀 진하고 없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한 컬러를 제대로 맞췄어요. 상당히 돈이 많은 브랜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맞추죠? 근데 디자인도 대단하지만 사실 이렇게 주얼리 컬러를 맞출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들은 이런 전시회를 할 만하다 그리고 나는 이런 걸 볼 만하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비드입니다. 비즈로 되어 있는 다이아몬드랑 루비로 되어 있는 목걸이네요. 사실 말이 안 나옵니다. 여기 잠깐 세볼까요? 이게 이제 코인으로 된 목걸이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리는 상당히 이탈리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도 가끔 코인 목걸이 가끔 하시거든요. 그 코인 목걸이의 원조가 불가리입니다. 근데 이들은 진짜 예전 이탈리아 로마 시대의 주화를 가지고 목걸이를 만들고 브로치를 만들고 반지를 만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1960년대 50년대에 이 주얼리를 시작했죠. 나중에 1990년도 이후에는 좀 더 다양한 소재를 이용한다든지 불가리는 약간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흔히들 주얼리로 쓰지 않는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같은 귀 보석 이외의 주얼리를 가지고도 꽤 많이 만들거든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로마 시대 주화를 가지고 만든 목걸이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쳐다보고 있는 저 목걸이가 아주 유명한 로마 황제가 가운데 그려져 있는 목걸이가 되겠습니다. 권위를 상징하는 주화로 목걸이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저 목걸이를 걸면 황제가 되려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뱀 목걸이, 뱀 시계죠. 팔찌 겸 시계입니다. 혹시 가실 분이 있으시면 이 루비 컬러 상당히 좋습니다.
이 루비 컬러가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퀄리티도 있고 높낮이가 다 있는 건데 제가 생각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취향으로 루비의 진정한 피존 블러드는 방금 요 반지가 진짜 루비의 피존 블러드 컬러이더라고요. 요것도 한번 보실 수 있으시면 뭐 잘 흔히 볼 수 없는 사이즈거든요. 뭐 10캐럿 이상 이렇게 된 루비 피존 블러드 언제 보겠습니까? 지금 레드간에서 쭉 보고 있습니다. 전 이거 되게 이쁘더라고요. 이 지금 브로치랑 목걸이랑 귀걸이, 진주를 이용한 세트인데 크지는 않은데 작은 루비들과 다이아몬드들을 이용해서 점을 이용해 면을 잘 만들었다. 귀걸이가 그러니까 딱 붙는 스터드 형태의 큰 귀걸이와 딸랑거리는 어떤 떨어지는 드롭 스타일의 귀걸이를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게끔 분리할 수 있게끔 만들었더라고요. 이 부분을 제가 저희 같이 간 제 딸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알아들을까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게 브로치랑 이어링을 겸용으로 할 수 있어. 뒷부분에 침을 이용해서 저 귀걸이를 잡는 저 장식 부분이 분리가 돼서 별도로 이어링으로 쓸 수 있고 브로치로 쓸 수 있고. 이것도 브로치도 되네. 펜던트 겸 이어링이야. 뒷부분 장식을 별로 해서. 가면서 이제 이런 중간중간에 작은 전시품들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아는 듯해 보입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렇게 뭐 여기서 태베강, 로마에 있는 강으로 브로치들을 이렇게 띄워서 보내는 거랍니다. 네, 사파이어관에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도 역시 캐보션 커팅과 지금 보시나요? 지금 다이아몬드랑 사파이어가 어긋나게 지그재그로 세팅되어 있는 페어컷 다이아몬드 반지, 그리고 진정한 로열 블루 컬러의 사파이어입니다. 만약에 가시게 되면 지금 컬러감도 그렇지만 이 최상급 사파이어 색깔은 지금 이 영상 잠깐 세워서 한번 이렇게 키워 보십시오. 그러면 요게 컬러의 진정한 컬러입니다. 요거랑 이게 엘리자베스 테일러 반지, 엘리자베스 테일러 목걸이. 제가 요거요. 이게 1971년도 제품인데요. 캐보션 커팅이 이렇게 깎아야 됩니다. 네. 왜냐면 이렇게 앞으로 돌출이 많이 되어서 있어야 색감이 고르게 나와요. 제가 옆에서 한번 찍어봤는데요. 한번 보세요. 산입니다. 네, 산처럼 툭 튀어나왔어요.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오벌컷이나 라운드 커팅을 하게 된다면 이게 이 아랫면으로 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깔끔하게 캐보션으로 꺾어서 위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이아몬드 생각해 보시면 윗면은 좀 평평하고 아랫면이 뾰족하잖아요. 그걸 거꾸로 해서 동그랗게 캐보션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이 모양이 나옵니다. 이쁘지 않습니까? 입체감도 있고요. 약간 불가리는 약간 이런 볼드한 느낌을 좋아해서 이런 커팅도 하고 제품의 디자인들도 이렇게 디자인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죠. 갖고 싶진 않습니다. 저 하고 다니면 주면 갖죠. 누구든 갖게 되게 될 겁니다. 네, 주진 않죠. 이게 보면 브로치에 꽃 모양을 내는데 사파이어의 방향성이 다 달라. 풍성함을 맡기는데 높낮이 다 다르고 방향성도 다 다른 형태로 돼 있으니까 입체감이 있고 사실감이 있는.
귀걸이도 마찬가지고 이쪽 방향 저쪽 방향 위에 높낮이 다 달라. 꼭 가운데 게 제일 높고 옆으로 갈수록 낮은 게 아니라 어떤 건 그 반대에도 있어. 되게 이뻐. 약간 석류 같다. 그리고 저런 브로치도 보면 방향성이 어느 방향을 바라보는지도 다 다르잖아. 아 그렇네. 꽃잎을 볼 때도 저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페어 커트를 들어가는데 보면 높낮이도 다 다르지 방향성도 달라. 가운데를 모아준다고는 하지만 같은 모양이 같은 크기로 삥 돌린 게 아니라 약간 삐뚤삐뚤하게 자연스럽게 이런 브로치를 만든다는 게 부럽습니다. 저런 재료가 있는 것도 사실은 전 좀 부럽더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방을 다른 각도를 봐요. 그런데 이런 꽃 모양이 납니다. 이게 상당히 자연스럽고 이런 걸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타 브랜드도 잘합니다만 특히 불가리는 이런 식으로 작은 점을 가지고 면을 만들거나 입체감을 만들 때 그냥 단순하게 만들지 않고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그러면서 약간 풍성해 보이는 볼드함을 잘 주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라인을 잘못 만들면 뚫려 보이고 캐보션이 바닥면을 너무 뚫리게 할 경우는 뚫려 보이고 빛이 나줘야 되거든 저것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퀄리티 이상의 사파이어만 이렇게 할 수 있어. 네, 상당히 볼드하죠. 골드 소재로 된. 나 언젠가는 전 다시 이렇게 골드 시대가 다시 올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옐로 골드로 된 제품들 이렇게 보면 고급스럽습니다. 예쁘고요, 고급스럽죠. 에나멜. 터키석입니다. 예. 터키석과 에너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리는 꼭 귀보석만 쓰지 않고 이런 에너멜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에너멜이 뭐 그렇게 귀한 어떤 주얼리 소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과감하게 쓰면서 모양을 내는 그런 파격적인 그런 시도도 꽤 하고 그게 또 성공적인. 그러니까 컬러감이 너무 좋아요. 역시 터키석도 색감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하여튼 모으는데 천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주얼리를 셀렉하는 데에만 시간이 엄청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우와 할 만한 거 이것도 사파이어 어마어마하게 크군요. 네. 캐보션 컷 180캐럿이 넘는 사이즈의 버마산 사파이어 목걸이입니다. 네. 좀 칼 같지 않나요? 우리 저기 칼이라고 하죠. 이렇게 죄인들 이게 움직이지 못하게. 네. 저 목걸이 저거 하고 다니시면 그러니까요. 디스크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뭐 주문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태가 좋아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게 제가 저 옆에서 지금 막 떠들고 있는 게 그겁니다. 캐보션 커팅의 옆모습을 저렇게 깎아야만 색감이 고르게 납니다 라는 거를 안내를 제가 저희 같이 간 딸과 지인에게 소개하는 그런 겁니다. 뭐 옆에 계신 분들이 저 때문에 관람하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떠들었던 것 같습니다. 높죠? 보십시오. 상당히 높은. 근데 저래야 고급스럽죠. 색감이 고르게 나옵니다. 안 그러면 뚫려 보여요. 자, 이제 그림관입니다. 아마 이걸 겁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 소장의 목걸이입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 이분의 대표작이 그 클레오파트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얼리가 아마 불가리 걸 했는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여하튼 약간 이집트스러운 목걸이들이 꽤 많거든요. 클레오파트라가 에메랄드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정말 막 이렇게 넓은 초커를 한 그런 스타일이면 그쵸? 무기가 될 것 같은, 광선이 쏘아질 것 같은 팔찌 같은 그런 것들이 보통 이런 약간 고대 이집트 느낌의 그런 풍이거든요. 그런 걸 아마 엘리자베스 테일러 분도 좋아하셨나 봅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 무척 이쁘지 않습니까?
그게 참 주얼리랑 잘 어울리는 것도 대단한, 그죠? 예, 너무 과할 수 있는데 너무 이쁩니다. 예, 너무 잘 어울려요. 제가 이거 좋아합니다. 귀걸이. 보십시오. 에메랄드 귀걸이인데요. 예전에 제가 이 귀걸이 부분만 살짝 변형해서 한번 만든 적이 있거든요. 이게 워낙 유명한 에메랄드인데 이 한쪽으로 귓볼을 이렇게 따서 약간 좀 좌우가 한쪽으로 흐르듯이 세팅합니다. 이건 뭐 이 정도 귀걸이가 어울리는 사람이면 거인이겠죠. 근데 지금 그거보다 좀 작게 만들면 귓볼에 딱 이 형태가 귓볼면에 딱 스터드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모양을 참 잡아줄 수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보시면 약간 얼은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에메랄드는 저렇게 얼이 없는 에메랄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에메랄드를 혹시 구매하시더라도 얼이 좀 있는 거 정도는 좀 그런가 보다. 심지어 불가리도 저런 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구매하십시오. 근데 컬러는 참 좋죠. 맑은 컬러입니다. 색이 조금 더 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워낙 사이즈가 크니까요. 예. 지금은 에메랄드관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짧게 많은 제품을 찍으면서 보여드리다 보니까 뭐 일일이 다 소개시켜 드리긴 좀 어려워요. 한번 넘겠습니다. 이런 건 용입니다.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이거 다 비단으로 약간 좀 뭐죠, 병풍 소재의 어떤 미술품이더라고요. 예뻐서 잠깐 오랫동안 좀 봤습니다. 네, 이제 멀티관이에요. 불가리는 이 멀티관에서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불가리스럽다. 이거? 요거 이제 요거 시리즈입니다. 그 화병 시리즈. 울긋불긋합니다. 진짜 불가리스럽죠. 가장 불가리스러워. 상대 걸림감 있고. 약간 아이스크림 쭈쭈바 느낌이야. 아주 다양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정한 불가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컬러풀한 느낌 때문에 불가리를 좋아한다 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네, 이거 반지예요. 지금까지 본 불가리 반지들 중에서 옐로우 다이아몬드랑 그 D컬러 IF 최상급 다이아몬드들 2개로 어긋나 있는 반지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얼마 안 되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정말로 2000년도 이후 제품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역시 약간은 예전에는 좀 볼드했다가 불가리도 이렇게 약간 샤프한 스타일로 좀 나오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멀리서 봐요. 네, 이겁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잠깐 멈추고 이거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던 것이, 이건 사실 그렇게 귀보석과는 아닙니다. 물론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가 살짝 섞여 있긴 합니다만 그 외에도 중보석과로 되어 있는 뭐 약간 노란색 그리고 그린색도 에메랄드가 아닌 중보석과를 이용한 목걸이와 팔찌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제가 이걸 보면서 보는 이들은 즐겁고 착용하시는 분도 되게 예쁘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저는 어쩔 수 없이 창작자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보석들 크기가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다 컬러도 다릅니다. 그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정형화되어 있는 목걸이가 그리고 팔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어느 한쪽이 너무 그린 쪽에 가깝거나 어느 한쪽이 레드에 가깝거나 어느 한쪽이 블루에 가깝지 않은 그게 잘 섞여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무슨 신호등처럼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이렇게 규칙적이어도 안 되는데 그게 크기가 더 크고 작은 게 마구 섞여야 되는데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걸 창작자 혹은 디자이너가 혹은 원석을 셀렉하는 셀렉터가 이걸 만든다고 생각하면 너무 괴로운 작업입니다. 근데 잘 나왔어요. 물론 뭐 돈을 많이 줬겠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근데도 불구하고 잘 나왔다는 거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멀티플하고 목걸이가 정말 예쁘다 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좋은데 저걸 만들려고 생각하거나 혹은 어떤 분이 저한테 저 불가리 이런 스타일 좋아해서 팔찌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하면 전 이걸 어떻게 꾸며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너무 외로웠었어요. 지금도 그 고통이 이 사이에 약간 더 짙은 노란색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 그러면 다른 걸 다 바꿔야 돼요. 이런 식이 되거든요. 정말 이걸 보면서 한 부분에선 부럽고 한편에서는 경외스럽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한참을 계속 쳐다봤던 생각이 지금 나네요. 예쁩니다. 저는 불가리 하면 저게 먼저 생각나요. 저 모양의 저 멀티 팔찌, 멀티 목걸이들. 그니까 딱 봐도. 천눈이 원래 이렇거든. 네, 여기까지입니다. 멀티건을 마지막으로 해서 컬러가는 끝났습니다. 여기는 오늘 보여드린 불가리전의 제품들은 개인 소장들을 약간 이렇게 아마 기증을 받아서 이런 전시를 하고 그 전시에서 나온 어떤 수익금은 이렇게 다 모두 기부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3명 이상 만나면 안 되는 시기이긴 합니다만 뭐 장갑도 주고요, 마스크 다 쓰고 아주 잘 방역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어느 브랜드의 어느 백화점을 가도 이렇게 고가의 어마어마한 주얼리를 한 번에 볼 수가 없겠죠. 그 바로 그 지금 피카소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가 더 비쌉니다. 네, 거기도 비싼데 주얼리를 좋아하시면 그 주얼리 자체만의 어떤 퀄리티를 보러 가셔도 좋고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나랑 이런 거 정말 나하고 잘 어울리겠는데 라고 하는 걸 한번 보시고 패션은 돌고 돌거든요. 멀티컬러로 되어 있는 주얼리 2000년도 초반에 많이 했다가 산 동안 또 안 했다가 또 언젠가 또 돌아오고 그렇습니다. 다들 뭐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저 나름대로 약간 좀 주얼리에 대해서 좀 각성도 좀 하고 또 이런 새로운 어떤 시도 이런 것들 하는 그 불가리의 정신? 불가리에서 광고비를 받고 있진 않습니다. 네, 전혀 저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또 이걸 잘 설계시켜 드려서 저희 유튜브 구독하시고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좀 좋은 눈요깃감이 될 거, 제가 갖고 있는 거 말고도 아주 좋은, 더 크고 더 고가인 걸 한번 보여드리면서 안내 드릴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하게 돼서 반갑고요. 네, 그 중에 하나 딱 집으셔서 좀 만들어 주세요. 재료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재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는 좀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 혹은 주얼리 준비할 수 있게끔 자료가 나오게 되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